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후반부에 해당되는 문제 16번에서 30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문제보다 약간 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약간 어려운 부분들은 제가 항상 마킹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6번 문제부터 풀어봅니다. 자, 16번 문제를 보십시오. 원치 않는 상담을 받게 된 학생.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네, 비자발적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자,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입니다.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사의 접근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상담받고 싶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구나. 그래도 하고 싶은 대로만 할 수는 없지. 지금 비자발적 클라이언트거든요. 공감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2번 미소를 지으며 상담받고 싶지 않다더니 그래도 지금처럼 지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 자, 다시요. 상담받고 싶지 않다더니 그래도 지금처럼 지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 라고 해서 조금 뭐랄까요, 이 사람에 대해서 원치 않는 이 상담을 받지 않는 원치 않는 이 학생에 대해서 뒷문장이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도 지금처럼 지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 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조금 뭐랄까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어요. 이 학생이 미소를 지으면서 그것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불쾌한 표정으로 이 상황에서 상담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이건 당연히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애정어린 표정으로 상담받으러 오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혹시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구나. 아주 좋은 공감 반응이잖아요. 즉 상담을 원치 않는 학생이 이 선생님한테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참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놀란 표정을 지으며 오기 싫다더니 어떻게 왔니? 이것도 안 되고요. 자, 이해되시죠? 16번에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에게는 보다 더 따뜻하게 다가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4번이 맞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6번 문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문제 들어갑니다. 17번 문제죠. 자, 생태도를 작성한다. 자, 원이란 게 있죠. 원에는 뭘 의미하고 선은 뭘 의미하느냐. 이걸 말하는데요. A, B 알맞은 건 뭐냐. 자, 생태도라는 것이 가운데 원이 들어가고 이 클라이언트가 되죠. 그 다음 외부에 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원은 바로 이제 환경적 요소가 돼요. 이 클라이언트에게 있어서 환경적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 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양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자원이라는 단어로 써요. 자, 왼쪽에 보면 자원이라는 단어가 쫙 나왔잖아요. 자원의 양일까요? 질일까요? 당연히 양이죠. 자, 이 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원이 많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선이 있습니다. 자, 선은 이렇게 하죠. 이게 뭐예요? 예, 긍정적 에너지입니다. 긍정적 에너지의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촘촘촘인데요. 이게 부정적 또는 빈약한 에너지의 흐름이에요. 부정적이거나 빈약한 에너지의 흐름. 빈입니다. 빈약한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어떠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강하게 들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약하게 들어가고 있느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강약의 정도를 보면 기간 역사, 정도, 기간, 원천인데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강약의 정도를 좀 정리하십시오. 긍정의 부정, 강하게 에너지가 들어가느냐 약하게 에너지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갈등 관계 있느냐 관계의 정도를 말하는 거고요. 자원의 양을 말해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생태도 작성에 대해서 원과 선에 대한 문제였네요.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7번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18번 문제 들어갑니다. 사정을 위한 질문입니다. 어세스먼트를 위한 사정 질문인데요.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세스먼트를 뭐라고 하죠? 자,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종합적 분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정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주로 언제 그런 일이 생겼나요? 주로 언제 그런 일이 생겼나요? 이것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일에 관련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 주로 어떻게 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그 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은 누구인가요? 예, 맞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